10년 전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제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시절 때 인천시장님이 송영길 시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로 이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전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두 분의 등장을 아주 고무적으로 보는데 단순히 어려서가 아니라 등장하는 경로가 달랐다는 것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네, 뭐 왜냐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지역 조직에서부터 동원하거나 옛날 그 소위 그 버스 대절에서 다 모이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당원 모집이 되었었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거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방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 자기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2030 여성 유권자가 입당을 대선 직후에 빠르게 하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그 유권자가 먼저 반응하니까 당이 선택한 거였죠. 당원이 움직이고 그 유권자가 움직이면서 결정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메시지를 냈던 것도 당원이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이제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유권자가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당대표가 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 다르니까. 근데 물론 저도 이준석 당대표가 하고 있는 정치의 내용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공간을 너무 좁게 만들어요.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질 건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는 정치에는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기대하게 만들까?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 보다는 되게 협소한 객관식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움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쟤 때문에 너가 기회를 못 얻은 거야. 쟤 때문에 너가 불편한 거야. 쟤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내 기회를 뺏은 어떤 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니까 시민의 공간을 납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공론장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한테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이 많아져서 세상이 달라져 라고 할 때 두 가지 비판을 다 받아요. 류호정 같은 애가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냐? 라고 하시고 이준석 같은 애가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지냐? 라고 다 비판하세요.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더 다른 정치, 나은 정치의 몫을 기대하는 건데 그건 사실 모두의 역할이지 나이가 젊어진다고 다 바뀔 수 없겠죠. 근데 경험과 우선순위와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그 다양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소수니까 이 사람의 정치가 정치인지 이 사람의 정치가 젊은 정치인지 구분 짓고 싶고 단일 선택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누구의 정치가 젊은 정치라면 젊은 정치는 의미 없어. 이건 되게 극단적인 비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많이 경험을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정치권의 많은 어른들은 정치 효능감을 굉장히 젊은 시절에 강렬하게 민주화 세대로서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의 어떤 수혜를 저희가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나 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효능감이나 정치 안에서의 경험들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효능감을 맛봐야 나도 해보겠다 싶은데 그걸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어진 사람들을 품어내기에는 정당 내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엉망인 이유는 없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정당의 공천이라는 제도가 젊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천제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시민이나 유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권력관계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공천 제도가 투명해지고 체계화되고 일관성만 생겨도 저는 정치인들의 당선 비율이 엄청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지금의 정치 모습에 무관심하고 실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지 않냐 이러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권자 탓으로 되게 돌리는 건 손쉽지만 어떻게 정치가 말 걸었으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책임감이 드는 상황인 거죠. 뉴에이즈는 정치인 키우는 에이전시고 우리는 투표용지에 올라갈 사람부터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했더니 사실 지방선거에 누구 뽑는지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왜 투표용지 7장이고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 학습지 도미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어떤 관점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레터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게 유권자가 효능감을 느껴야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네? 정치가 이런 역할도 해줘?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인터뷰 해보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동네 걷는데 기분이 다르대요. 내 동년배가 정치를 하면 좀 다를 수 있겠다. 내 삶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다. 2030의 유권자를 보면 영원히 어느 당의 입장에 선다 이러지 않고 사실 생애주기적으로도 이행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캐스팅 보터가 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그 관심이 기회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변화는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순간의 시점이나 아니면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천 4월 중순 말 이럴 때 막 유해자한테 연락 와요. 우리 동네에 후보 없냐. 왜냐면 그 사람을 안 키웠고 발견하지 못했고 인재풀이 없으니까 급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있으면 운이 좋죠. 없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연속성 있는 변화로 나아가길 기대해봐야 하는 건데 나 아직까지는 저는 이벤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느낌만 내요. 느낌만.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정당이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